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느꼈느냐. 우리가 앞에서 유용성이나 안전성이나 사용성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뚜렷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기준을 갖다 제시해 주기는 하는데 감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거기에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정서, 그러니까 기쁘고 슬프고 아름답고 짜증나고 하는 그런 정서도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들도 있죠. 아름답다, 단순하다, 다채롭다 이런 것 같이 대상에 느끼는 인상들도 있고 특히 사람이 그 대상인 경우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약하게 받아들여지는 자극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치 또는 무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미적이고 심리적인 체험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용성, 사용성, 안전성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단방향적이고 동질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유용성이 높은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사용성이 좋은 시스템이 좋은 거고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안전성이 나쁜 시스템이 좋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용성이 낮은 시스템이 좋거나 이렇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반대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반면에 감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방향적이에요. 모든 시스템을 다 충족해서 모든 시스템은 다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인상을 줘야 된다.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시스템은 복잡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한 인상을 줘서 그게 사용자한테 어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성만큼은 굉장히 도메인 디펜던트예요. 내가 어떤 도메인에서 이 감성적인 요소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US FDA에서는 미국 식약처에서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를 User Experience Analytics UXA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용한 사용자 경험 분석이라는 것 속에 네 가지의 중요한 팩터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용자 피드백 채널, 이슈 레졸루션, 이슈 해결, 그 다음에 유저 세티스팩션, 그 다음에 유저 인게이지먼트.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 디지털 치료제에서는 중요한 감성적인 척도들이다. 그 앞에서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런 정서라든지 인상이라든지 하는 거는 다양한 시스템의 대상으로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는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또 예방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저 요소들을 네 가지를 갖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실제 사용자, 환자, 의료인이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실제 세상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치료제를 사용 허가를 내려주기도 하고 또는 이미 내려준 사용 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세라노스틱스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용자 경험 분석에 있는 네 가지의 중요한 경험적 요소들을 반드시 만족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용자들한테 좋은 감성을 갖다 줘야 된다 해서 더 진일보해서 이러한 감성을 못 주면 니네들은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중요도가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satisfaction, 어떻게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가장 사실 핵심 중에 하나는 유저 인게이지먼트예요. 사용자 참여. 왜냐하면은 보통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시범 서비스를 갖다 하고 있는 그 치매 예방 저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채널을 굉장히 다양한 피드백 채널을 갖다 줘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직접 우리 피드백 채널도 마련을 해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본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실 수 있게 그렇게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요. 나쁜 점이 뭐냐? 그러면은 환자분이 뭔가 커멘트를 한 번을 딱 내리시면은 그 커멘트가 조직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디서 환자 누구 씨가 이런 컴플레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담당 부서의 연구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대표이사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피드백이 하는 법, 포커스 그룹 하는 거, 유저빌리티 테스팅, 커뮤니티 워크스루 이러한 방법들이 그냥 큼직큼직한 방법들이고요. 요 각각의 방법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스노그래피나 컨텍스처럴 인콰이리를 하고 포커스 그룹은 전체 개발 기간 동안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하고 사용성 테스트나 커그니티브 워크스루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사용자 만족도를 갖다 어떠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인터뷰나 설문 문항에 따라서 진행하느냐 하는 거는 이런 방법론적인 절차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절차들을 갖다 보고서 참조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엔드골이라고 하는 게 이 유저 인게이지먼트, 사용자 참여라는 거여서 결국에 그래서 사용자 참여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또 정성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뭐 구글 애널리틱스 통하면은 유니크 유저 수라든지 재방문율이라든지 실제로 시스템 안에서 얼마 동안이나 있었는지 이런 스티키니스 같은 메저를 갖다가 구글 애널리틱스가 다 제공을 해줘요. 여기 디지털 치료제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디지털 세라노스틱스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저 피드백 채널을 통해서 이슈가 들어오고 그 이슈가 들어오는 것들 갖다가 이슈를 레졸루션, 해결을 갖다 하게 되면 유저 세티스팩션이 높아지고 유저 세티스팩션이 높아지면은 유저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슈 레졸루션 해도 유저 인게이지먼트 부분이 높아진다 하는 이 분석도이고요. 요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내가 UX에 있는 요 네 가지 요소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구나.